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오랜만에 제 캐릭으로 이제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뢰 도살장 나오고 나서 가시바바 캐릭은 이제 피해 눈물 문양을 30레벨을 찍고, 그 다음에 가시강령은 20레벨을 찍고, 그 이상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데미지 천장이 또 있다 보니까 좀 강력한 빌드, 선망바바나 뭐 구상술사 이런 빌드에 비해서는 또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약간의 의욕이 조금 사그라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저도 이제 잠깐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상태로 또 계속 이제 질질 끌고 뭐 레벨업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즌 3가 시작될 때 다소 흥미도가 조금 떨어질까봐 걱정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잠깐 쉬고 시즌 3 시작되면은 또 바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시즌 3 시작할 때 좀 더 이제 재미있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금 디아블로 2를 살짝 쉬면서 영상 자체는 이제 제가 엄마별님하고 또 함께하는 영상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을 올리면서 약간의 휴식을 가졌고, 이제 이게 제가 하루 이틀 전쯤에 좀 이제 영상을 올렸으면은 좋았을 텐데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 3 가시바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신 영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들을 조금 시청을 했고, 그래서 시즌 3 새로운 컨텐츠에 관련된 영상들 한 3가지 정도 시청을 했고, 그 다음에 패치노트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한 두어 가지 영상들을 이제 시청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가시바바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0, 1, 2 매번 시즌 할 때마다 가시바바를 메인으로 했고, 다른 캐릭터들도 흥미가 있긴 한데 일단은 캐릭 자체가 저는 가시바바가 좀 맞아요. 저한테는 가시바바가 아쉬운 면도 좀 되게 많은데, 이제 데미지 천장이라든가 단일 딜도 좀 약한 편이고, 근데 제가 이제 RPG 게임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그 타입이 있는데 탱커 타입을 좋아해요. 근데 가시바바가 약간 뭐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팅이긴 한데, 좀 약간 탱커형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3에서도 가시바바로 달릴 예정이고, 모든 이제 시즌 컨텐츠 내용이나 패치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고 가시바바 관련된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지배석, 지시석 기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피조물 동료가 이제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컨텐츠로 나왔는데, 요거를 대체하는 자리가 이제 제가 기존에 흡혈기 힘 있던 자리가 이제 지배석, 지시석 기술 요 탭으로 이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흡혈기 힘을 사용했던 그 자리들. 그래서 흡혈기 힘이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조금 활용하기 좋았던 옵션들이 있는데 그게 빠지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옵션들이 이제 대체가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지배석 두 가지고,
다음에 그럼 이 칼을 조금 잠깐만 또 요거를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죠, 요거. 이게 이제 흡혈기 힘 대체하는 이제 탭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배석 두 가지하고 지배석 두 가지, 그리고 지시석, 지배석 하나당 지시석 3개, 이렇게 이 정도 내용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배석은 액티브 형식, 액티브 스킬로 이제 청지기 동료가 사용하게 되는 액티브 형태의 기술 지배석 2개 하고, 그 액티브 형태의 지배석 기술을 받쳐주는 약간 패시브 형태죠. 패시브로 이제 그 형태를 강화시켜주고 조금 변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배석 기술 3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자, 그럼 지배석 기술 한번 살펴볼게요. 지배석 스킬 내용들. 자동 방어. 청지기 피조물이 자신 주변의 반물질장을 활성하여 적 투사체를 요격합니다. 요거는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도 가시바바 하면서 가시바바 자체는 좀 타격이 들어와야 돼요. 타격이 들어와야 이제 가시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런 거 원거리에서 이제 염소인간 같은 경우 뭐 창을 던진다든가 해골 궁수 같은 몹들이 이제 뭐 화살이 날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마법 형태 뭐 벤시라든가 뭐 이런 마법 형태의 몹들이 이제 던지는 그런 마법 뭐 화염구라든가 이런 거 날라오는 거 있죠. 원거리 마법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다 적 투사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날라오는 것도 가시바바는 다 맞았을 때 가시반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매번 얘기하지만 무적이 되면은 타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시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회피가 되면은 타격이 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가 안 되고, 그래서 회피기라든가 무적기 뭐 이런 스킬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요것 또한 그거하고 일치를 하죠. 원거리에서 이제 오는 투사체를 요격을 해버리면은 저한테 이제 데미지가 타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자동 방어. 근데 이제 다른 빌드들은 거의 대부분 요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조금 방어가 부족한 그런 빌드들이 있죠. 그런 데서는 쓸 수도 있고. 자, 그다음 매복 공격.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시바바는 단일들이 이제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광역 공격보다는 좀 단일 공격 쪽에 그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옵션들을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복 공격 같은 경우에는 각 대상에게 피해를 주지만 동일한 대상을 여러 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스 몹하고 1대1 할 때도 여러 번 타격하니까 요거는 단일 공격으로 조금 그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반딧불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대상에 착지하여 3회 폭발. 근데 이게 폭발이니까 광역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단일 몹한테도 조금 폭발 데미지를 주는데, 이거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그 피해량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얘도 뭐 매복 공격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얘도 뭐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 다음에 화염 집중.
요거는 이제 여러 대상을 향해, 그러니까 일단 광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광역보단 좀 단일 쪽에 특화된 옵션들을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회, 이것도 이제 청지기 피조물이 주위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준다. 다리를 이제 빠르게 회전시켜서. 이것도 광역이죠. 그래서 광역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좀 낮고 단일은 좀 데미지가 높은 대신 뭐 이제 대상이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단일 대상에게 타격을 하는 거는 데미지를 높게 이제 채택을 해서 줄 수 있고, 광역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좀 낮지만 여러 몹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좀 많죠. 그래서 얘도 모든 적 광역이기 때문에 단일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꿰뚫기, 이것도 전방에 있는 모든 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광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꿰뚫기도 약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스킬 형태나 데미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고 이 지배석이나 지지석을 직접 사용해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광역은 데미지가 좀 낮지만 여러 몹한테 들어가고, 단일 공격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공격으로 보여지는 옵션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개불, 대상에게 번개줄기 발사, 그리고 추가 대상에게 튕기며 일정 비율만큼 피해. 이것도 튕기는 거니까 약간 광역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보호하고 재구축은 약간 이제 공격보다는 방어 쪽이죠. 그래서 보호막을 주고 이거는 생명력을 채워주는 이건데, 야만용사 자체가 조금 생존 능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요거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제가 하던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광분 기술을 썼죠. 그래서 광분이 공속도 빠르고 해서 흡혈기 힘에서 불멸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약간 액티브 그런 형태의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피가 차는 건데, 광분 스킬도 이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분 공격 속도가 빨라가지고 불멸로 인한 피 회복 속도가 좀 좋았어요. 근데 이게 피를 어느 정도로 잘 채워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피가 정말 잘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굳이 이걸 안 써도 외침을 이용해서 습격대장, 요걸로 인해서 이제 생명력 회복이 잘 되죠. 그걸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단일딜이 부족해가지고 요거 쓰기에는 좀 아쉬워요. 보호막이나 이런 생명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기에는 단일딜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약간 공격 스킬이나 아니면 디버프, 버프 이런 형태의 옵션들을 선택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안 쓸 것 같긴 해요. 요 두 가지는. 그 다음 배기, 또 피조물, 청지기 피조물 앞에 있는 적을 난타하여 피해를 줍니다. 앞에 있는 적을 때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것도 광역보단 약간 단일이나 그냥 좁은 범위 요런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요것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폭풍우, 요거 조금 내용이 적을 감전시켜서 적 하나와 추가 적에게 몇 초 지속 피해를 줍니다. 적을 처치하면은 다른 적에게 이제 퍼져나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광역처럼 이제 보이는 내용도 있고, 근데 동일한 적에게 다시 시전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단일 딜에게도 또 추가적으로 그런 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보면은 단일 적에게도 어느 정도는 뭐 사용할 수 있고, 뭐 광역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폭증, 요거는 이제 캐릭터 플레이어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강화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엔 없구나. 일단은 요거는 강화시켜 주는 거, 아드레날린 폭증. 요거는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시 데미지 증가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주는 피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시바바를 조금 강화를 시켜서 가시 데미지를 좀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딜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뭐 100이나 이거 좀 이따 다시 또 제가 지배석 요런 거 써볼 것 같다라고 한 거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은 지시석 기술 쪽으로 한번 또 내려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지시석 기술, 방대한 자원, 효과 범위가 증가. 요런 거는 또 이제 광역 지배석 기술에다가 범위를 좀 증가시키면은 진짜 더 넓은 광역이라든가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시바바는 이제 몸머리만 잘 하면은 광역딜은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건틀릿 던전 뭐 이게 나오죠. 순위 경쟁하는 컨텐츠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빠르게 광역으로 더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걸 요구를 한다면 뭐 광역 기술도 채택해 볼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단일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다음에 신속한 지원, 요거는 공격 속도 증가, 요거는 사용할 것 같아요. 빠르게 뭐 버프든 디버프든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것 같은데, 요거 바로 밑에 보시면은 파괴 지원이 있습니다. 파괴 지원. 파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막도 바로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2초 동안 취약 상태를 거는데, 피해 시즌에서 흡혈기 힘 중에 탈퇴를 썼죠. 탈퇴하고 약육강식을 써서 확정적으로 치약을 걸었는데, 이제 그게 빠지면서 확정 치약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킬은 이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이 어쨌든 조금 약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광폭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저는 또 이중 타격을 쓸 것 같은데, 취약을 유지시키려면 이제 분쇄를 쓰고 광폭화를 유지하려면 이중 타격을 쓰죠. 저는 광폭화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타격 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취약을 좀 얻어야 되는데, 강철 소나기를 쓰면은 이제 취약이 걸리죠.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또 취약 걸리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취약을 걸어줄 수 있는 옵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 파괴가 있는데, 도살자를 만나면은 도살자가 또 보호막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막을 좀 파괴시킬 수 있는 걸로 요거 조금 괜찮지 않을까. 가시바바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도 증가하고, 그래서 빠르게 공격하면서 뭐 보호막 파괴나 취약을 좀 자주 걸 수 있도록 공격 속도를 이제 올려주면은 좀 빠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술적 지원, 요거는 재사용 대시간 감소, 요거는 기술을 좀 더 이제 쿨타임을 줄여서 자주 쓰던가, 아니면 아까 아드레날린 이런 거, 그래서 플레이어 이제 캐릭을 강화시켜 주는 거를 좀 더 자주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것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극대화 확률, 이번에 뭐 내용이 특별히 가시 피해가 뭐 극대화 피해나 제압 피해를 준다 이런 내용은 뭐 없었던 것 같아서 여전히
가시 피해는 제압 피해랑 극대화 피해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극대화가 예전에 이제 이발사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극대화 때문에 터졌죠.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는 한 극대화를 굳이 챙기진 않을 것 같아요. 또 파멸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극대화 피해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얻는 건데 극대화 피해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 사용 안 할 것 같고, 보호 지원 또 피해 감소인데 야만용사 자체가 피해 감소 옵션을 좀 많이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에도 좀 굳이 요거를 챙겨야 하나 싶을 정도로 피해 감소를 좀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쓸 것 같고, 혹한 지원 요거는 5환을 부여하는데 요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5환이 이제 중복이 되면은 이게 나중에 빈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바바는 몹이 어쨌든 나를 때려야 돼. 그래서 몹을 이제 상태 이상에 걸어놓게 되면은 몹이 나를 안 때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딜 로스가 생깁니다. 공격을 안 하니까 가시반사가 안 돼서 타격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기절, 빈결, 뭐 기타 등등 있죠. 뭐 넉백이라든가 뭐 쓰러짐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어쨌든 몹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뭐 CC 기술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최대한 빨리 맞아서 빨리 데미지 반사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오한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쓸 것 같고, 연소 지원 요거는 뭐 원소술사 쪽 뭐 불타는 적에게 주는 피해니까 그런, 이것도 뭐 야만용사도 그 지각 변동 요쪽에 뭐 고유 아이템 쓰면은 불타는 적으로 뭐 만드는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원소술사에 비해서는 뭐 좀 약한 편이니까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전 지원도 아까 혹한 지원처럼 상태 이상이죠. 기절, 적을 기절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안 쓸 것 같고, 근데 가시바바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쓰는 거지. 다른 빌드들은 좋을 수 있어요. 몹이 나를 안 때리면 좋으니까. 가시바바, 가시 빌드를 사용하는 빌드 자체가 맞아야 좀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출혈 지원 요거는 뭐 쓸 수도 있는데 선택지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요거는 어차피 이제 출혈 피해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고, 어쨌든 출혈을 입히면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 감소라든가 피해 증가, 출혈 대상으로 인한 피해 증가, 피해 감소 요런 옵션들도 가시바바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쓸만한 기술이긴 한데 순위에서 조금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독지원, 독은 이제 중독 기술이 있는 뭐 도적이나 두루 이쪽에서 뭐 쓸 것 같죠. 굳이 이거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황혼의 지원은 암흑 피해, 암흑 피해고 공격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도 공격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공격 못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안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쓸 것 같아요. 요거는 지원받은 지속시간 기술이 지속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아드레날린 증폭이었나? 아드레날린 폭증 요거에서 주는 피해 증가인데 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 하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해가지고 스킬을 좀 더 자주, 그리고 유지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최대한 이 버프를 조금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것 같다. 그리고 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외침이 조금, 외침 스킬 자체의 너프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외침을 꼭 다 쓰지 않아도 되게끔
뭐 여러가지 약간 효과가 조금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시바바는 외침을 3개 다 동시에 써서 몸몰이 할 때 한순간에 뭐 데미지, 피해 감소 여러가지 효과를 한 번에 주면서 광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은 저는 외침을 3개 다 써보려고 생각 중이긴 합니다. 돌진이 많이 버프를 받긴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거를 돌진 쪽으로 또 쓰다 보면은 조금 옵션 선택지에서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외침을 다 써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외침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보강은 거기서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보강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원도 크게 필요하지는 않죠. 그리고 뭐 원거리 쪽으로 뭐 순간 이동해서 사거리 밖에 있는 대상이 간다는데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기술이 더 많은 적을 추가 타격, 이것도 좀 더 광역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광역은 약간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순위 경쟁에서는 광역이 필요할지 아닐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광역 쪽으로는 좀 안 할 것 같고, 다발 사격 지원 요거는 일단은 투사체를 발사하는 그런 지배석 기술이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원거리 쪽으로 발사하는 것 같은 느낌은 뭐 불줄기를 내뿜어 이건 약간 원거리 기술 같기도 하고, 요런 거는 뭔가 근접에서 타격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부 공격은 그런 투사체 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딧불이도 폭발한다고 하면은 얘도 투사체를 발사하는 것 같진 않고, 꿰뚫기 요거는 뭔가를 투사체를 발사해서 일직선으로 공격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것도 번개줄기 발사, 번개줄기도 뭐 투사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킬들은 이제 투사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저런 스킬을 쓴다면, 저런 이제 지배석을 쓴다면 다발 사격 지원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광역 쪽으로 좀 가는 방향성이 있어서 또 고민. 이것도 투사체 기술은 관통,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죠. 이쪽으로 좀 몰아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소나기 지원. 이것도 저희는 이제 강철 소나기를 쓰기 때문에 굳이 끌어당기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요거 이게 좀 애매한데 요거는 지원 기술이 가한 모든 피해가 기록돼서 이게 나중에 폭발한다. 이게 약간 그 이발사 느낌이 있죠. 이발사가 이제 그 발동 걸린 동안 들어간 데미지에 그걸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터트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약간 이발사 느낌이 있지 않냐. 요거를 뭐 폭풍호라든가 이 스킬에다가 요거를 이제 지지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폭풍호가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데미지 입히고 그러면서 그게 기록이 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상이 사망할 시에 폭발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대상이 사망. 이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데미지가 폭발인데 요거는 대상이 사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발사는 단일적 보스한테도 그게 잘 먹혀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사망해야 되기 때문에 보스전 뭐 이런 단일 대상 상대로 할 때는 이게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망을 안 하니까 보스전에서는. 그래서 이발사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발동 형태가 대상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발사는 시간 지나면 그냥 데미지가 딱 터졌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발동인데 요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쉽지만 좀 안 쓸 것 같아요. 보스는 사망하면 잡는 건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적 지원. 투사체가 이제 적을 추적하는 거죠. 이것도 안 쓸 것 같고, 감속. 감속도 크게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조롱, 도발. 그리고 이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걱정이 약간 되는 게, 고민보다 걱정이 약간 되는 게, 요 청지기 피조물 요 동료가 몹들의 어그로를 가져갈까봐. 그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수인 소환하고 이러면은 이 하수인들이 어그로를 좀 가져가잖아요. 몹들이 이 하수인들을 보고 하수인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강령술사 키울 때 이번 시즌 2에서는 가시강령을 하면서 소환수를 다 이제 희생을 했죠. 그래서 본체가 공격을 다 받고 광역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요 청지기 요 녀석 동료가 혹시라도 이제 어그로를 가져갈까봐. 근데 또 도발 같은 것도 있어요. 도발을 하면은 청지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도발을 안 써도 이 청지기가 이 동료가 어그로를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약간 펫 같은 개념으로 따라다니긴 할 텐데, 얘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나한테만 뭐 그런 영향을 주고 몹들한테도 이제 그런 데미지를 주긴 하는데, 어그로까지 얘가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근데 어그로를 가져가면은 약간 손해가 나죠. 어쨌든 공격을 제가 다 받아야 그만큼 다 가시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안 쓰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걸 쓰든 않든 이 녀석이 어그로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요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뺏어간 만큼 이제 데미지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영원한 밤은 저도 살펴보니까 이게 모든 기술 4레벨을 증가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창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창시에 관련된 내용은 못 봤고,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좋은 옵션으로, 처음에 이제 얘도 영원한 밤도 물음표로 나왔었죠. 얘도 물음표로 나왔었는데 이제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모든 기술을 4레벨, 이제 샤코에서도 그런 옵션이 있죠. 샤코 옵션 중에 모든 기술 플러스 4레벨 해준다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장착하면은 이제 지시석의 자리에 모든 기술 4레벨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시석 자리가 6개인데 뭐 한쪽에 양쪽에 똑같이 동시에 장착은 안 될 것 같고, 한쪽에 사용하면 다른 쪽에는 사용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한쪽에 장착하고 나머지 창시도 좋은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2개 무조건 쓸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 각각 하나씩 장착하고 지배석을 보조에는 지배석 2개 장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골라봤습니다. 자, 지배석 먼저 볼게요. 지배석에는 요 밑에 있는 요 2개는 혹시 몰라서 이제 나중에 하나 정도는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웬만하면 일단 딜, 피해 증가 쪽으로 갈 겁니다. 데미지를 주거나 버프를 해주거나 해서 요 정도로 좀 골라봤는데, 매복 공격, 반딧불이, 배기, 폭풍우, 요거 4개 중에 하나 써볼 것 같고, 아드레날린을 하나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 되는 피해가 가시 피해이기 때문에 가시바바 캐릭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아드레날린 폭증을 하고, 요 아드레날린 폭증에다가 뭘 장착을 할 거냐면 요거 2개, 전술적 지원하고 지속시간 지원. 그래서 아드레날린으로 이제 버프를 주고, 그 버프를 좀 더 자주 줄 수 있도록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버프 자체가 좀 오래 가도록 지속시간 증가, 요거 2개를 거기다 장착하고, 그 다음에 요 공격 속도 증가하는 거하고 요 보호막 파괴하고 취약 걸어주는 거, 요거 2개를 이제 공격 스킬에다가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격은 뭘로 할 거냐,
매복 공격을 할 거냐, 뭐 배기, 반딧불이도 약간 후순이고, 제가 봤을 땐 매복 공격하고 배기 아니면 폭풍우. 요 폭풍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효율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고, 요 중에서 뭐 매복, 배기, 폭풍우 셋 중에 하나를 쓸 것 같습니다. 요 셋 중에 하나에다가 요거를 장착하면 되겠죠. 공격 속도 증가하고 뭐 이런 거, 보호막 파괴, 취약 걸어주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본 게 패치노트죠. 패치노트에서 좀 가져와 볼게요. 패치노트 내용 중에서 가시바바 관련된 것만 조금,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셀리그 제압 뭐 이런 거는 내용, 그 다음에 요거는 탭을 하나 새로 열어서 여기다가, 근데 별거 없어요. 약간의 수정사항이 조금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유 아이템 고통 탐식자의 팔목장갑,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이 아닌 기술을 시전해. 그러니까 이중 타격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중 타격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광분 스킬을 쓰죠. 광분은 이제 기본 기술이고, 그래서 광분 목걸이를 착용하고 광분을 조금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가시 피해를 보완해주는 보조적인 데미지로 광분을 사용하는데, 요거의 데미지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타격을 써서 표식을 남기고, 그리고 광분을 사용하면은 피해를 또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효율을 보겠죠. 그래서 요거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 효율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원 생성도 하지만 기본 기술 피해가 또 증가되죠. 요 위상 보조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조 이상 자리가 날 것 같긴 해요. 보조 이상 자리 이번에. 그래서 요거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광분 기술이 요 두 개를 통해서 광분 목걸이 착용하고, 요 두 가지를 통해 옵션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지 데미지가. 왜냐면 가시 피해가 1대1 단일일 때는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광역은 가시 피해로 바늘불꽃 효과로 옵션으로 괜찮은데 단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거를 저는 광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채워주는데, 요걸로 어느 정도 이게 효율이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이번에. 하고 거한의 위상, 요거 방어, 요거는 불복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중복이 되죠, 옵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을지. 근데 요거는 피하기 재사용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하기를 이제 자주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별로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불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게 방어도를 더 많이 이제 올려준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걸 써가지고 그런 옵션에서, 방어구 옵션에서 뭐 방어력을 조금 덜 챙기고 요걸로 이제 대체를 하고, 방어력 자리에 뭐 피해 감소나 아니면 뭐 공격 뭐 옵션들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리그의 녹은 심장은 요거는 일단은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이제 지뢰 도살장에서는 요게 조금 효과가 좋았죠. 피해 감소. 그래서 그런, 만약에 뭐 순위 경쟁, 건틀릿 던전 뭐 이런 데가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쓸 수도 있어요.
좀 피해를 좀 많이 감소시켜야 되면은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지뢰 도살장 같은 느낌의 그런 컨텐츠가 없으면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제압도 이게 뭐 제압 같은 경우에는 가시바바는 뭐 가시 피해 자체가 제압 피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바바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또 기본 기술, 저는 광분하고 이중 타격을 또 쓸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냥 기존에 썼던 것 중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키워본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 기술 광분 이중 타격 요거를 쓸 것 같아서 요거는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요거 확인해보고 거한의 의상도 불복하고 비교를 해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걸신 들린 자의 반지, 요거는 분쇄 뭐 이쪽인데 뭐 안 쓸 것 같고, 갈라진 땅의 위상 얘도 안 쓸 것 같아요. 돌진이 이번에 좀 많이 버프를 받았는데 돌진 좀 써라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또 가시바바하고 이게 어울리느냐, 굳이 달려들어서 몹을 모아놓고선 돌진 쓰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본 피해 증가도 있긴 하네요. 기본 피해 증가, 이게 데미지가 올라갔다는 거죠. 기본 기술 피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녀석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야수의 힘 이런 거는 뭐 걸어다니는 무기고 요거 상관없었고, 자, 그 다음에 고삐 풀린 힘, 요거는 이번에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출혈 쪽은 이제 또 가시 출혈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시 출혈에서 이제 출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은 피를 뽑는 상처 요거 이제 하시면은 또 요거는 출혈 쪽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순수 가시 쪽으로 가면은 광폭화 피해가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저는 고삐 풀린 힘 쓸 것 같아요. 이전에도 계속 이걸 썼기 때문에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작전사령관 문양, 요게 기존에 외침 기술 쿨을 감소시켜줬는데 이제 외침 아닌 기술 쿨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강철 소나기 쿨 하나 정도, 뭐 광분이나 이중 타격은 쿨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침을 저는 또 외침 쓸 것 같긴 한데, 외침을 3개를 안 쓴다고 하면은 좀 다른 거 쿨타임 있는 거 이런 기술 쓰면서 그걸 좀 줄여줄 것 같은데, 요거 작전사령관 문양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침 쿨타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 이제 쿨타임 줄어드니까, 뭐 돌진을 쓴다고 하면 돌진, 뭐 강철 소나기로 몹을 모아놓고 거기다 돌진을 쓴다, 이러면 뭐 돌진 데미지가 좋다고 하면은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던 대로 할 것 같아서 작전사령관 문양을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하던 대로 한다는, 저는 외침 3개를 다 쓸 것 같다. 왜냐면 외침 3개를 써서 그 순간에 뭐 딜, 피해 감소 이런 거 다 한 번에 응축시켜서 그 시간 안에 몰아주기 때문에, 몹 몰이를 한 다음에 강철 소나기로 몹 끌어당기고 버프 3개 써가지고 하는 방식이 기존에 썼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외침 쿨타임을 안 줄여주면은 다른 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울려 퍼지는 분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분노가 좀 부족해서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얘는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자원 자체가 가시바바한테는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거 안 쓸 것 같고, 나머지도 가시바바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서, 뭐 고삐 풀린 힘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작전사령관 문양은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그 외에는 관련된 거 없고, 아까 전에 여기서는 기본 기술 증가 요거 확인해 볼 것 같다, 거한의 위상은 불복하고 비교를 해볼 것 같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랩업하면서 초반 팁입니다. 초반 팁. 자, 요거 위상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초반에 레벨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그 마을 주변에 지역 이벤트가 있죠. 마을 주변에 지역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초반에 이제 그 이벤트들만 해가지고 경험치도 먹고 재료 같은 거 있어요. 물약 업그레이드하는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까지는 그걸로 랩업을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 20 정도가 되면은 그쯤부터는 이제 이 위상을 힘의 전서, 요게 다 힘의 전서에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약간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의 소원, 바늘불꽃. 요거 두 개 필수. 요거 두 개가 필수입니다. 죽음의 소원이 효율이 되게 좋아요. 초반에. 나중에 후반 가면은 어차피 이제 바늘불꽃이 더 중요해지긴 하는데 초반에는 죽음의 소원 위상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초반에 랩업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음의 소원 위상부터 챙겨주세요. 그래서 15에서 20렙 정도 되면은 이제 던전 확인하시면은 이제 위상 힘의 전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은 죽음의 소원 위상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바늘불꽃 챙기고 그래서 뭐 내면의 고요라든가 재빠른 광폭한 찍기 그리고 방어 이상에서는 불복, 위세, 무쇠피, 보호자 뭐 요런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거 해서 조금 가시바바한테 유용한 초반에 랩업할 때 죽음의 소원 필수, 바늘불꽃 그 다음 필수.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효율이 좋다. 나머지는 이제 꾸며주는 애들이고 좀 더 보조적으로. 그래서 요거까지 딱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즌 퀘스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퀘스트 진행하면서 레벨이 시즌 두 번째 시즌에서도 피해 시즌에서도 한 30 초반에 관장을 처치했기 때문에 그 빛의 대성당 관장 처치하고 이제 악몽 난이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30 초반쯤에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15에서 20레벨까지는 지역 이벤트로 재료 같은 거 모으면서 랩업 하시고 이제 15에서 20 정도 되면은 요 위상 획득 힘의 전서를 획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 아이템 먹으면은 이제 요 위상을 이제 각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죽음의 소원 먼저 양손, 바늘불꽃도 양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획득해서 획득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즌 퀘스트 진행하면서 이제 청지기 동료 얻고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시즌 퀘스트는 처음부터 뭐 가능하겠죠. 지난번에도 초반부터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좀 어느 정도 뭐 세팅이 되고 난 뒤에 도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초반부터도 얻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얻은 다음에 시즌 퀘스트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랩이 되는 대로 본인 이제 세팅이나 내가 이제 컨트롤이 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번에 템이 조금 괜찮은 게 나왔다 싶으면은 그 이제 상황에 맞춰서 관장 빛의 대성당 관장은 30 초반 정도에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지난 시즌 이번 이제 이 시즌에서는 엘리아스를 몰락한 사원이죠. 엘리아스를 50레벨 잡았습니다. 48레벨에 갔었는데 좀 힘들었고 제가 한번 이제 무리수를 더 보긴 했는데 48에 가서 던전 앞에서 정예몹 한번 데미지 맞아보고 이거 안된다 싶어서 바로 나오고 50레벨 가서는 그 던전 도는 거는 노데스로 죽지 않고 돌았고 엘리아스를 3트 3번 도전해서 잡았죠. 원래 4번까지 하고서는 52에 오려고 했는데 3번 만에 잡아가지고 50레벨 클리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장을 처치하고 나면은 그 영상하고 간단하게 뭐 많지 않죠. 스킬트리 어디까지 올렸냐 이거 하고 힘의 전서 의상 몇 개 이제 각인을 했느냐 어디 각인했냐 이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또 엘리아스 처치하고 나서도 세팅 한번 공유하고 그 다음에 뭐 80렙
정도에 한번 하거나 아니면 100렙 찍고 나서 바로 세팅 공유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울려 퍼지는 분노하고 어스름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얘도 조금 해가지고 힘의 전서 획득해가지고 초반에 쓰고, 결국에는 후반 가면 이거 안 씁니다. 자원 굳이 필요는 없어가지고 후반 가면 안 쓸 것 같고, 초반에는 자원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 정도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보고 있었더니 끊겼네요. 자, 해가지고 지배석, 지배석은 아드레날린 폭증 요거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매복 공격, 배기, 폭풍호 셋 중에 하나 쓸 것 같다. 그리고 지지석은 아드레날린에서는 요 전술적 지속시간 지원 요거 2개, 그리고 공격 지배석에다가는 요거 2개 이렇게 쓸 것 같다. 그리고 영원한 밤하고 창신은 각각 하나씩 넣어가지고 좀 균형을 맞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패치 내용으로 보자면은 요거 기본 기술 요거 강화되는데, 이제 광분 목걸이 착용하고 요걸 쓰면서 뭐 릴리트라든가 그런 단일 도살자 요런, 그리고 던전 보스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가시 피해가 조금 덜 이제 나올 때 단일들에서 얼마나 보완을 해줄 수 있는가, 얘네들이 요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거한의 이상하고 불복하고 비교를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작전사령관 문양은 쓸지 안 쓸지,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큽니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좀 늦게 영상을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되면은 저도 새벽부터 조금 달려가지고 전에 보니까 예전에 이제 레벨링 하는 과정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4시간 단위로 레벨링 하는 과정들도 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장 처치하는 부분, 엘리아스 처치하는 부분도 별도로 또 편집해서 그 부분만 따로 이제 또 영상 올릴 거고, 그래서 되는 대로 또 영상들을 조금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바바로 그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게 맞아요. 가시바바가 저한테는 맞아서, 이게 데미지 천장이 단일들에서 낮아가지고 이게 되게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랑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 하고 또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꾸려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뭐 도움이 됐다, 앞으로 좀 이제 잘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시즌 3 시작되면은 그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